자,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법규 뺍니다. 좀 교재 214페이지 시설법에서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가보죠. 제목 자체가 20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라는 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뭐라 그랬죠? 소방 대상물 중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 대상물. 통상의 건물로 보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 당연하게도 지금 안전관리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되는 건데 보시면 일단은 자, 초록색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는 자,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전관리 이거를 그냥 안전관리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관리 보호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네가 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갖다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요게 선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이렇게 보는 거야. 기억해 보니까 특급이 있고 니은에 1급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보세요. 다 하기는 내가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특급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입니다. 특급입니다. 근데 아파트 제외 자주 나오죠. 근데 1급은 15,000입니다. 면적이. 그 특급 같은 경우는 20만 제곱미터.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1급은 면적으로는 15,000입니다. 15만 아니에요. 15,0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층수로 따지면, 특급은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 그 다음에 높이는 150m, 120m 참.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하면은 50층에 200m. 자,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좀 짜잘하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급이 있다라는 거여서 특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특급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연면적은 2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층수로 갑니다. 층수. 지하층을 포함시켜서 30층에 120, 30에 120, 그 다음에 지하층을 빼고 나면 50에 200. 그런데 30에 120은 아파트 빠지고 50에 200은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급 같으면 지금 1급 같으면 자, 지금 아파트는 11층, 아파트 빼고 11층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가연성 가스 1000톤, 좀 동그라미 칩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 그 다음에 30층, 지하층 빼고 30층에 120, 30층에 120인데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30층에 120인데 지금 특급으로 따지면은 지금 아파트가 빠지는 거고 1급에 가면은 아파트가 포함이 된다는 거.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출제율이 거의 네버나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특급하고 1급 정도는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25페이지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지금 한 특급에서 1급 정도만 좀 기억해두자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27페이지에 관리업자의 업무 대행,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 자꾸 얘기하죠. 웬만하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지가 직접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자, 관리업의 등록의 밑줄을 긋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겁니다. 등록이라는 표현은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안전대상물의 관계인, 건물주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킨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갖다가 감독할 수 있는 자를 갖다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관리업자는 지금 등록된 자가 지금 관계인이 등록된 자를 갖다가 선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감독할 수 있는 자 갖다가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예. 자, 전부 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이제 시행령에 뭐 22조 뭐 1항 돼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데 아파트는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급, 3급이 있습니다. 2급, 3급 정도 그냥 외우세요. 그냥 특급도 있고 1급도 있고 2급도 3급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그 안전관리자 신고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신고. 좀 잘 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번 문제도 대통령령, 행안부령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 업자의 업무 대행에 관한 건 전부 다 대통령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신고, 신고는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섯 번째 보시면 지금 뭐냐, 안전관리자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그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인 거니까 피난계획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소방대 체계, 피난시설, 방화구에, 그 다음에 훈련교육, 뭐 뭐 확인, 뭐 취급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다 정도. 보시면 이제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 뭐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 뭐 이건 당연한 얘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조치 명령이 있습니다. 조치 명령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자, 당연하게도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됐다. 자, 이게 만약 정상이면 상관없는데 이거 위반됐네 라고 할 때는 지금 뭐냐,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관계인에게죠, 당연히. 아니 사장님 이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 조치하세요 라는 걸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해야 하면요, 할 수 있다 아니고 반드시 하는 겁니다. must에 must. 그리고 지금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이제 찔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본부장, 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도. 조치명령. 그리고 당연히 그럼 뭐냐, 관계인은 뭐냐, 정상이라면 조치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일에 이제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뭐냐, 밑에 보시면 그 행정형벌 좀 나와 있네요. 48조 2가 됩니다. 48조 2. 그래서 뭐냐, 조치명령 위반 시에 3년에 3천만 원 조치명령 있거든요. 안전관리자 조치명령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에 3천 가는 겁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잠깐 볼까요? 요거 300만 원이야 벌금. 요거 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혹시나 해서, 역시나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딱 보니까 내기 괜찮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냐,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 안 했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안전관리에 대한 건 이제 뭐 위법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안전관리자 300.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장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니까는 관계인이 잘라버렸네, 얘를 갖다가. 그럼 이제 그냥 잘리겠습니까? 찔러버리는 거지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사는 거에서는 뭐랑 똑같아? 대리운전이 신고하는 거지. 예. 술 먹고서 대리 불렀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아이씨 내려. 내가 끌고 갈래. 그러면 이제 걔가 끌고 가는 거 보고 있다가 바로 대리가 경찰에 신고하지요. 예.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냐.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전관리자를 왜 뒀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뭐냐, 이 건물을 잘 관리하게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서 얘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좀 미흡한 사실이 있어서 관계인에게, 건물주에게 이거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했는데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러저러야 잘라버린 거야. 그럼 얘가 또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300이 나올 수 있다.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0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출이 없는데 이거 나왔습니다. 요거. 그래서 보면은 안전관리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농땡이 친 거야. 그 다음에 업무를 하지 않은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관계인이 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을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요. 1번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뭐 가짜로 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위법 사실이 좀 큰 건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했냐 안 했냐. 나는 한다고 했는데
뭐 안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약하죠. 약간 뭐 위반 사실이 그러면 이제 과태료 간다라는 거. 2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과태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뭐 1차, 2차, 3차에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필요 없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200 이하의 과태료에서 뭐냐? 안 했거나 가짜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감독을 똑바로 안 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관계인도 같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보시면 그 31페이지에 규칙이 있거든요. 령 밑에 이제 규칙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선임 신고에서 자 이거 30일 이내 이거 반드시 밑줄 잘 쳐져 있죠. 30일 이내에 선임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아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거는 웬만하면 새로 짓는 거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예. 이랬을 때 자 한 달 이내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안전관리 대상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냐 언제부터 증축공사의 완공일입니다. 이걸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증축공사의 시작한 날로 완공인 겁니다. 시공일이 아니고 완공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등기에 올린 날이죠.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그날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6번까지 있긴데 뭐 다 나오기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30일 이내 선임. 근데 거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그 어디 있나? 5번에 있네. 해임한 경우에도 잘랐어. 그럼 뭐냐 한 달 이내 바로 선임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쵸. 2번에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자를 갖다가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럼 한 달 이내 해라는 건데, 자, 거기 2번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니까 지금 뭐냐면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않아서 선임 관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이번에 2급이나 3급입니다. 2급, 3급의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자에 대한 강습 교육이나 그 관리에 관한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없었어. 그럼 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시험을 봐서 붙어서 와야 될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연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적으로 뭐냐면 30일 이내에 선임한데 2, 3급 같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워낙에 출제율이 거의 없어서 이건 그냥 제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32페이지에 이번에 안전관리 보조자까지 나오거든요. 보조자인 거니까 대충 보더라도 보조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아래급이 되는 거죠. 그거에 관한 얘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나중에 거기 뭐 이제 뭐 그 관리자 수첩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자인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미음까지 있는데 일단은요, 안전관리인 거니까 기술사 또 시설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뭐 일빠따죠. 일빠따 그야말로. 예. 그 다음에 자, 잘 봐. 그 시설관리사가 있고 네 은에 설비기사가 있어. 다른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놈이 그놈 아니냐? 아닙니다. 시설관리사가 있고 설비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아니 그냥 부드러운 봐봐. 관리사가 위야? 기사가 위야? 당연히 관리사가 위죠. 당연히 관리사가 위죠. 그래서 뭐냐? 설비기사 같으면 뭐냐면은 자격을 따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1급에 대해서 그것도. 그래서 설비기사의 경우는 뭐냐? 자격 따고 5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가 이제 산업기사잖아요.
산업계산 얼마?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그래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잘 이제 시험 합격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은 지금 뭐냐, 안전관리자로 이거 모셔간다니까, 지금. 이거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셔가는 겁니다. 건물에서. 그랬고, 뭐, 응시 자격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출제 확률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등록된 업자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그들의 조건이 뭐며, 그 다음에 그들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이러저러해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서 관리시켰는데 관리를 똑바로 안 했네. 그럼 두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자가 농땡이 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가 똑바로 해서 관계인에게 아이고 사장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데 말 안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냐, 벌금 과태료가 있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자,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으면 하겠는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9페이지에 특별시설물의 안전관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방안전 특별관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그야말로 좀 특별하게 관리해라라는 건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보더라도 당연히 뭡니까? 정말 이건 뭐 국가기관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뭐 철도,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항만, 공항 다 중요합니다. 근데 뭐 조금 그래도 약간 요것도 있네라는 걸 보신다면은 키어게 있는 키어,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 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거 뭐 한 5층 10층이야 까짓 거 뭐 웬만큼 이제 뭐 펌프차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50층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거 어떡할 겁니까?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안쪽에다가 뭐 살수설비도 해놓고 하긴 하겠지만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전통시장이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영화상영관도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거.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십니다. 이런 건 특별히 좀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거의 시행령이 그거까지 있거든요. 전통시장에서 기준은 뭐냐? 점포가 500개 이상을 갖다 말한다. 이거 참 시기 어렵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특별관리 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계획은 누가 하겠어요? 이건 청장이죠. 청장이 기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협의할 사람은 누구랑 할래? 밑에 부하랑 할래? 시도지사랑 협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계획은 지금 시행 계획은 시도지사는 지금 특별 계획에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을 하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 계획이 있고 시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기본 계획은 큰 틀이 되고 시행 계획은 그야말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 있고 시공 있잖아. 그것처럼 기본 계획은 설계고 실제로 시행 계획은 시공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대충 맞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기본 계획은 누가 청장이 시도지사와 그럼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한 거지만은 실제로 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도지사 나올 순간에 지역 형편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거기서 시키는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시키는 걸 다 못해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쉬운 말로 풀면. 그래서 뭐 시행령에 대해서 쭉 있네요. 그거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그래서 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은 웬만하면 다 5년이잖아요.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4개가 있는데 2개가 예방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개가 대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뭐 그 밖에 뭐 이거는 뭐 오만때만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특별관리 기본계획.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소방 대상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전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뭐냐면 특별히 공항이나 항만시설, 철도시설, 뭐 사람 많이 모은 초고층 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뭐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예방에 관한 거 2가지. 그러면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점검 진단.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교육하면 훈련 나오는 건데 이번은 뭐냐면 훈련은 대응에 대한 거죠. 예방 훈련이 아닌 거고 대응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대응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공조 체계 정도까지 이 4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크게 5년에 한 번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본 계획을 청장이 세웠거든요. 누구랑 시도지사의 협의하에서. 그래서 3번째 뭐냐? 시도지사는 그쪽 지역의 형편에 맞게 시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청장에게 통보해라 라는 거 정도까지 갑니다. 나머지 밑에 좀 잡스러운 게 있는데 기본 틀에서 청장이 5년에 한번 수립 시행한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한다는 거는 앞에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다음에 시설법이 21조 얘기입니다. 공동 소방 안전관리.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리 권한이 분리된 곳 중 본부장, 서장이 지정한다. 자, 지금 보시면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 고층 건축물 이건 지금 뭐냐? 지하 빼고 11층 법에 따로 돼 있다. 지하가 말씀드렸죠. 법에 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뭐 복합 건축물의 5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판매 시설 중에서 도매, 소매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다 정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소방안전관리대에서는요. 안전관리자가 지금 뭐냐. 선임신고 14일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얼마였어요? 한 달이잖아요. 얘는 지금 뭐냐. 이거는 선임신고는 14일이네. 선임은 한 달. 선임신고는 2주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갑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피난계획 수립 세워야 되는 거고요. 가봅니다. 자, 21조 얘기입니다. 피난계획의 수립.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난계획인 거니까 뭐 언제 피난할 거야? 불났을 때 피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난로의 확보라든가 피난계단의 위치, 뭐 설계, 그 다음에 이도 등의 뭐 설치 같은 거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뭐냐 이거에 대한 거는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더라고 돼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가 하겠습니까? 관계인이 해야 되는 거죠. 관계인이. 아니 건물주나 대표적인 건물주죠. 혹은 이제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났을 경우에 화재 발생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데 거기에서 피난 경로 동그라미 칩니다. 반드시 피난 경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난 경로 2번째 있죠. 그래서 피난 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 경로가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뭐냐 다시 또 이 관계인은 그 피난 시설의 위치, 경로, 대피 요령이 포함된 유도 안내 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실제로는 현실에서 잘 쉽지 않은데 이게 맨날 얘기하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걸 다 체크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 이야기.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그 규칙에 뭐 아이고 오만때만가 다 있네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43페이지에
안내 정보의 제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안내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연 2회 교육 실시, 그 다음에 분기별 1회 안내 방송 정도. 분기별 1회. 분기인 거니까 석 달에 한 번이 되는 거죠. 안내 방송, 그 다음에는 연 2회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이다. 소방훈련. 그럼 뭐냐? 여섯 번째는 안전교육입니다. 항상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교육하고 훈련 좀 묶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에 관한 겁니다. 자, 훈련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소화, 통보, 피난입니다. 소화, 통보, 피난.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통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불 끄는 거, 피난하는 거 이제 이거 정도인 건데 통보가 들어간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거기 뭐 이제 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다.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라.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감독권자가 본부장, 서장 정도. 나머지 연 1회내 특급 1번, 특급 1급까지 된다. 그 다음에 훈련 교육 결과 2년 유지, 2년 보관,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본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요,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쭉 읽어보다시피 왔는데요. 지금 몇 개 체크할 것만 좀 몇 개 그냥 꼭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한번 몇 개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재 어디 보시냐면 다시 24페이지, 224페이지 열어보십니다. 224페이지 열어보시면서 자, 요걸 갖다가 빠르게 한 번 더 리뷰하는 마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죠. 1번 문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관계인. 건물주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련 업무가 아닌 것 찾기입니다. 아닌 것 찾기예요. 피난 계획에 대한 사항, 소방 계획서에 대한 작성 및 시작. 이건 제일 1번 타자죠. 자체 소방대란 말이 있나요? 초기 대응체계 구성. 이거는 지금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 운영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답이 2번이겠네요. 3번 보시니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유지관리.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훈련교육 마찬가지입니다. 2번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짜잘합니다. 근데 지금요 쓱 보시면 일단은 특급입니다. 특급. 자, 제가 특급하고 1급까지 말씀드렸거든요. 특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하층이 포함되면 30층 이상, 지하가 포함 안 되면 몇 층? 50층이죠. 그래서 지하가 포함되면 30층에 120m, 지하가 포함 안 되면 50층에 200m입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20m 특정 소방대상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20만 제곱미터 1급은 15,000. 근데 위험물 주소는 아니죠. 예, 이거는 그래서 4번 되겠고요. 2급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볼까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조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기준이 아닌 것 찾기입니다. 아니, 아파트가 세대 기준이 있었나요? 아파트가 안전관리 보조자가 지금 세대 기준이 어디? 아파트. 안전관리 보조자. 오케이. 지금 보시면 세대로 따지면 지금 뭐냐? 300세대, 300세대, 200세대로 돼 있네. 이거 여기다 한번 해. 근데 이제 연면적 15,000,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이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린 건데, 요거는요.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22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비읍에 있네요. 아파트 300세대 연면적 15,000, 기숙사 노유자 의료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까지 쭉 있습니다. 6번, 이거 공채구나.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네. 1급
1급 대상물. 자, 6번에 1급 대상물 찾기입니다. 제가 특급하고 1급은 좀 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가보죠. 1급이 될 만한 게 지하구. 지하구가 1급이 아니죠. 지하구가 지금 보시면 지하구가 어디 있었는데? 지하구. 가만 있어봐. 1급 찾는 거야? 동식물원. 아, 나오네요. 자, 가연성 가스 1000톤. 아까 얘기했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요거는 꼭 봐야 됩니다. 예, 1급. 그렇죠. 요 정도는 날만하지. 다음에, 아이고, 뭐, 5만대만 거. 저기, 9번 한번 가볼까요? 27페이지에 9번입니다. 8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번.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에는, 신고 며칠? 신고 14일. 예. 신고 14일, 선임은 30일.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닌 것 찾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훈련교육은 세트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거. 아까 있었죠? 예방 2개, 점검 2개. 그러면 지금 뭐냐?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진압. 괜찮고, 그 다음에 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예. 자체 소방대가, 자체 소방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소방계획서에는 자체 소방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로 가보죠. 그 다음에, 다 그냥 거기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정말 시간 좀 나면은 그때 조금 더 보시는 걸로 하고요. 뭐 제가 다 외우라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건 뭐 5만 떼만 거 다 있어서. 저거 하나 가볼까요? 여러분들 저기 241페이지에 24번 보십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이 아닌 것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복합건축물 아까 있었죠?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 시행령에 보시면 25조에 있네요. 자, 복합건축물로 면적 5천, 층수 5층.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천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야? 3,500이 또 뭐야? 5천 이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5천에 지금은 5층인 건데 3,500에 그럼 3.5층 해야지 왜? 이거 문제가 이상하네. 예. 지하가 여기 들어와 있네. 지하가.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 얼마? 지하층 빼고 11층까지. 자, 그다음에 시장 나와지죠. 복합 건축물은 5층에 5천, 5천에 5층.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저쪽에 또 44페이지에 보시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 훈련해야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에 지금 뭐냐? 실시권자 누구야? 누구예요? 또 청장 그래라. 관계인이 하는 거죠. 관계인이야. 예. 그 다음에, 이거 좋네. 훈련 내용으로 잘못된 거 얘기했죠. 소화, 피난은 당연한 건데 통보가 들어간다 했잖아. 그 경보는 아니지. 예. 좀 짜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자, 기관의 안전관리. 자, 7번은 지금 뭐냐. 그럼 잘 보시면요. 이게 그 7번에 24조. 공공기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냐. 국가지방단체, 국공립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근무자들의 생명, 신체, 건축물, 구조물들 뭐 이런 걸 다 화재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당연히 훈련 관리를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 이하의 과태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체 점검은 관계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관계인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닌 거고, 관리업자 혹은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해라.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건 화장실에서 화장실도 심지어 누가 관리했느냐? 관리자 이름 써 있고 뭐 양호 뭐 이런 거 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냐? 소방시설 등에서도 보면은 자체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관리자가 관리자 관계인이 시켜서 관리업자 또는 기술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 했을 때에 1년에 1,000만 원 벌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연자 들어가는 건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는 돈으로 내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1년에 1,000만 원. 무조건 연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뭐냐? 벌금이 되는 겁니다. 점검을 했으면 본부장에게 보고하라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그 48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다음번 턴 들어갔을 때 시행령 쪽에서 좀 꼼꼼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거기에 시설 1번은 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일단 크게 종목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뭐냐면 작동이냐 종합 정밀 점검이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니까 작동 기능 점검이다. 얘기했잖아요. 비상벨 눌러보니까 이게 담아 죽었네. 벨 안 오네. 이런 거 정상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종합 정밀 점검이 있어요. 종합 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은 그냥 눌러보고 틀어보고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 정밀 점검 가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작동 기능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 밑줄 한번 그으세요. 부속까지 본다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기준이 있어요. 뭐 퓨즈가 얼마 이상 돼야 얼마 이상 돼요. 근데 그거를 맞췄는지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종합 정밀 점검까지 가버리면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작동 기능 점검이야. 기본적으로 뭐냐? 위험을 제조소 소와 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들이 있고, 이거 제외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은 빼준다는 거.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다음 어느 하나 되는 거,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와 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특정 특급의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빼준다라는 겁니다. 기능 점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니까 뭐 관계인부터 그 대상물의 관계인, 그 다음에 관리자 혹은 관리업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다 그러면 뭐냐?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을 따르라. 자, 연일회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이 점검에 대해서는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이 있고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위험물 제조소 소와 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다음에 특급은 뭐냐? 이거는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이 점검은 뭐냐? 관계인, 관리자, 관리업자가 지금 뭐냐면은 기술자가 점검할 수 있다. 정도 연일에.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에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1번 타자가 스프링클러예요.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리고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요거는 제외한다입니다. 아파트는 연면적 5천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천, 그 다음에 재현설비가 된 터널 이 정도. 나머지 뭐 지하구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설 점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 중 박스 문제가 아닌 거니까 여기는 옳은 거 혹은 틀린 거 찾기.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작동 기능 점검, 그 다음에 종합 정밀 점검이 있다. 또 종합 정밀 점검은 지금 뭐냐? 들어가는 게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 설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작동 기능은 무조건 연 1회 정도 한다. 실제로 연 1회 합니다, 이거요.
당연히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벌금 물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아이고 뭐 우수 소방 대상물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잘했다는 얘기인가 보지. 요 정도까지만 가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밥 먹고 나서 개론 가든지 조금 더 법규를 보든가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갑시다.